원장님을 뵐 때마다 그 굉장히 건강하세요. 왜 그 건강의 척도를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꼿꼿이 이렇게 펴져 있을 때 목하고 목선하고 허리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라 그러는데 우리 원장님 옆모습을 보면 딱 일자세요. 그러시네요. 앉아 계실 때도 그렇고. 자세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니 그리고 또 이제 네. 족구도 하시니까 네. 운동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확실히. 그쵸, 그래서 그쵸. 얼굴도 좀 이렇게 타신 거 보니까 건강미도 있으시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외에 또 건강 유지 비결 혹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 운동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저도 숙여서 침을 네. 놓고 환자 보고 숙여서 일하니까 예, 그렇군요. 반대 운동들 많이 해주죠. 스트레칭들. 네. 아, 반대 운동은 뭐 네. 어떻게 하세요, 보통?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매산자를 이게 제일 쉽거든요. 네. 매산자를 그리되 팔을 팔꿈치랑 매살자로 이렇게 네, 팔꿈치랑 양쪽으로 어깨가 90 같은 도로. 높이고요. 네. 이때 올렸다가 네. 완전히 등을 뒤로 제끼면서 제껴서. 내려버리면 네. 견갑골 주위 근육들이 아.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거 한 10번 정도 하시고 나서 네네. 그다음에 요 매산자에서 뒤를 견갑골을 팔꿈치를 뒤로 제낀 상태에서 시원하네요. 목을 최대한 시원하다. 뒤로 아이고야. 올리는 거죠. 시원하네요. 목이 더 넘어가셔야 돼요. 그거 안 넘어가. 네네네. 아파. 그래서 평상시에 오. 하지 않는 네. 그 자세거든요. 이거 자주 해주시래요. 네, 여러분. 그래서 몽몽님들. 컴퓨터 작업, 뭐 책상에 오래 앉아 계신 분들, 셀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네. 지금 이 교정 운동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 빼고 음.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실내에 네. 계신 분들, 뭐 바깥에 이렇게 걷고 계신 분들 걸으면서 해도 되잖아요. 이거는 네, 그죠? 네. 하고 팔을 나면 매산자로 이렇게 네네. 양손을 90도로 위로 향해서 그렇죠. 들으시고 네. 최대한 견갑골을 뒤로 제치셔서 음. 위 아래로 팔을 움직여주시고 그다음에 목을 뒤로 젖혀주시고. 더 많이 젖히시면 많이 좋다고 네네네. 하시니까 네네. 이런 스트레칭 해보시면 훨씬 더 건강, 자세부터도 이제 건강해질 수 네, 있으니까요. 한 10번 하고 목 뒤로 제끼고 나서 네. 보면 어깨가 쫙 오, 펴져 있는 걸 그래요? 느껴지실 거예요. 되게 한번 중요하다고 해보세요. 하더라고요. 네네. 처음엔 힘들지만 자꾸 하면은 또 이제 네네.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잠을 잘 자는 것도 건강 관리에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하루에 3분의 1을 자잖아요. 그러니까요. 자는 동안에 내 몸이 휴식만 취하는 게 아니라 네. 디탁스 청소를 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자는 동안에 청소를 못하면 내 네. 몸에는 쓰레기가 계속 쌓인 상태로 다음 날을 맞이하기 때문에 네. 이게 결국은 우리의 건강 역사도 네. 밤에 이루어진다는 네. 사실을 깨달으시고 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이제 강구해야 되는데 뭐 아예 처음부터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도 네. 불면 캐로그리에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자는 동안에도 여러 번 깨시는 분들도 불면에 들어가거든요. 아니 그 갱년기에 오고 나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자꾸만 깬다. 새벽에 자꾸만 잠을 깨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네네. 그게 갱년기 증상 때문에 정말 그런 네, 건가요? 불면의 원인은 상당히 큰데요. 네. 가장 많은 부분의 원인을 차지하는 거는 자는 동안에 심장이 안정을 취하고 있어야 돼요. 네. 편안해야 되는데 네. 갱년기라는 거는 콩팥 기능, 호르몬을 관리하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 콩팥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냉각수를 뿌려 올려서 그 허리 쪽에 있는 콩팥이 냉각수를 올려서 심장이 평생 배럴이 없이 뛰는데 네. 이 생기는 열을 그 냉각수가 계속 꺼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상 체온을 아무리 많이 띄워도 열이 발생해서 터지지 않게 만드는 것 그 역할을 하는데 네. 갱년기 때는 이 네. 냉각수가 주는 거예요. 오. 호르몬 떨어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심장을 식히지 못하니까 네. 심장 열이 뛰고 빨리 뛰고 그래서 핫플래시까지 오시잖아요. 네. 심한 분은 자다 일어나서 부채질 해야 되고 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결국은 이 심장이 안정이 안 되니까 밤에 계속 낮은 잠을 자거나 또는 꿈을 많이 꾼다거나 네. 그래서 잠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래서 호르몬 냉각수를 때문에 올려보내죠. 그런 경우는 아. 이미 자연 현상이긴 하거든요. 네. 여자분들은 누구나 피할 수 없이 45세, 49세 전후에서 네. 갱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네. 생리를 일주일 하는 게 정상이었다가 네. 5일로 줄고 3일로 줄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끊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간단하게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네.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제로된 상태로 되는 시기가 이제 갱년기니까 그거를 그냥 내 몸에 큰 역할을 끼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네. 그러려면 평상시에 네. 이 운동을 하신 분들은 훨씬 더 피해가 적어요. 예. 네, 운동 안 하시고 스트레스 많은 분들, 잠 모자르신 분들은 피해가 되는데 네. 일단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자연 여성 호르몬을 투입시켜 주는 거죠. 자연으로요? 예, 그 케미컬 이제 화학 여성 호르몬제는 네. 이게 혹시 남아서 그렇죠. 유방에 뒷받침되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연 호르몬은 정상적인 호르몬을 흡수하고 남는 네. 거는 배출하는 그런 특징이 먹는 있어요. 건가요, 그러면? 네, 그게 아마씨예요. 아마씨요? 아마씨. 석류에 있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300배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씨를 하루에 적습니다 지금 둘 다. 그러니까 네. 바로 적었어요. 하루에 두 바로 숟가락. 적습니다. 그래서 오. 밥 숟가락으로 아침에 한 숟가락, 네. 뭐 밥에 넣어 먹거나 뭐 네. 반찬에 끼워 먹거나 안 그러면 어. 생강차에 네. 뿌려 먹거나 해서 네. 아침에 한 숟가락, 저녁에 한 숟가락 이렇게 드시면 어. 예, 좀 도움이 되시죠. 생리가 3일 정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드시기 시작하시면 좋아요. 네네. 오, 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폐경이 가까워오는 것 같은 그런 낌새가 있을 때부터 드시면 참 좋은 네네. 거네요. 그리고 불면도 오. 만약에 핫플래시 때문에 그렇다, 네. 갱년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 아마씨도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수면에. 그래요. 네. 그 아마씨를 그냥 물에다 넣고서는 그것만 물을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냥 씨 자체를 다 드시는 게 좋은 건가요? 사실은 흡수가 빠른 게 네. 그 파우더로 된 게 좋아요. 아, 네. 아마씨 가루로 낸 게 좋고요. 갈아 놓은 거요. 네. 아마씨로 오일을 만든 게 있어요. 가열을 했기 네. 때문에 여성 호르몬 수치가 좀 떨어지거든요. 네. 가루가 제일 좋고요. 네. 그다음 가끔 이것도 씨앗이라 예. 가루. 변 활동에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씨를 드시고 나서 혹시 설사성 변이거나 너무 묽은 변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씨를 미리 좀 볶아서 섭취를 하시면 네. 변은 좀 이루어지실 거예요. 아, 네, 네. 아마씨 볶은 가루를 팔겠죠? 볶은 건 팔지 않고요. 안 팔아요? 가루로 낸 거는 팔아요. 아, 올게닉으로 그럼 가격도 그걸 싸거든요. 사다가 후라이팬에 잠깐 볶아서 볶으시면 돼요. 먹으면 좋다. 네네. 갱년기 때문에도 이렇게 불면증이며 음. 중간에 깨는 일이 있지만 다른 이유들도 좀 있겠죠. 모든 네. 불면증은. 불면증의 원인을 다 열가지 너무 많기는 네. 한데요. 네. 일단은 큰 게 이제 심장을 안정되지 못한 거니까 네. 예를 들면은 하루에 우리가 낮에 서 있고 앉아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피가 심장에서부터 만류인력을 따라서 발까지는 피가 아주 잘 내려가는데 이걸 밤에는 누운 상태에서는 낮에 못 올렸던 피를 네. 발에서부터 심장이 그걸 다시 끄집어 올려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심장에서부터 머리도 만류인력 거꾸로 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네. 밤이 되면 누우니까 머리는 피가 더 많이 가는 거예요. 낮에보다. 특히 혈압이 낮은 분들 네. 또는 피가 모자랐던 분들 네네. 하루에 두 끼를 먹거나 하신 분들 네. 그리고 잠을 어. 6시간 이내를 자는 분들은 네. 피를 끄집어 올리는 작용을 음. 그래서 머리에 피가 낮에보다 더 많이 가는 일들을 더 많이 겪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은 머리에 피가 오니까 머리는 뭐예요? 생각을 해야 되고 네네. 네. 그래서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잠을 못 자게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미리 심장이 네. 자러 누워서 심장의 발에 있는 피를 끄집어 올리는 거를 미리 해주면 좋죠. 어떻게요? 제일 간단한 게 다리를 올려서 털어주는 거예요. 아, 네. 똑바로 누워서 모세혈관 네. 운동이라 그래서 모관 운동이라 그러거든요. 네네네.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그냥 누워- 누워서 누워서? 손발 올려갖고요. 네. 털어주는 거예요. 그냥 손나무 덜덜덜 발만 털어주는 거예요. 올려서. 네네. 그러면 발에 있는 피가 아무래도 내려오겠죠. 쉽게 내려오죠. 네. 심장이 할 일을 대신해 주니까 좋고요. 어. 또 하나는 조격이에요. 아, 네. 발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 네. 발 주위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가 펌핑해서 올라오게 되거든요. 어. 네. 그러면 심장이 또 좋아지고 어. 머리에 있는 열은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에서부터 열이 올라오니까 네. 머리의 열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어. 그래서 머리 열이 없으니까 생각이 덜 하게 되죠. 멍하게 되죠. 그래요. 거기다가 자러 누웠는데 어. 배에다가 핫팩을 올려놨다? 네. 네. 그러면 배 쪽으로 또 피가 몰려가니까 어. 멍해지면서 잠이 잘 오죠. 아, 배에다 핫팩하는 것도 좋은 이거 되게 거군요. 좋다. 네, 그러면. 조격 핫팩은 어. 조격 핫팩 생강차 요 네. 삼총사는 네. 정말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어. 건강 그 팁이에요. 오, 이거 네. 맨날 하셔야 돼요. 어. 죽기 전에. 저는 그 챗GPT가 커스코에 네.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양봉 한 채로 이렇게 박스에 담아갖고 두 개. 있더라고요. 그거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 좋다 그래갖고 네. 불면에 좋다 해서 그거 사서 한 스푼씩 떠서 자기 전에 먹고 자거든요. 네. 그거는 어때요? 꿀도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중에 네. 썩지 않는 음식에 들어가는 너무 훌륭한 그쵸. 음식이에요. 천연 방부제라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꿀의 역할은 우리가 뭐 효소 만들거나 뭐 할 때 네. 설탕을 넣기도 하고 네. 또 우리가 발효시키는 게 설탕 소금들이잖아요. 네. 김치 만들고 하는 거 네. 보면. 그런데 꿀이 설탕보다 훨씬 더 발효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서 뭔가 엔자임이나 이런 발효되게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썩지 않게 만들게 하는 거, 네. 그런 부패되지 않게 하는 역할들이 좋으니까 네. 되게 안정을 취하게 되고 단맛이라 예.
또 얘기한 것처럼 꿀이 들어가면은 피가 또 배 쪽으로 몰리니까 아. 머리에 있는 피를 내리는 게 방법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자기 전에 어. 뭐 쇼츠를 보거나 예. 예, 그런 영상 전화기를 머리라고 보면서 하니까. 막 머리를 써버리면 아, 자는데 그래서 도움이 안 되죠. 그게 잔상으로 스마트폰 남는 보지 경우 마라.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을 예. 잠들기 1시간 전에 손에서 내려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쵸. 예, 바로 10분 전에 내려놔도 폰을 좀. 봐야 네. 잠이 오니까. 네. 예, 근데 확실히 네. 다들 그거 보다 보면은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진짜 맞아요, 많고 맞아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맞아요. 예. 우리 행알님은 그러세요. 그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손발 터는 거 있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생각보다 무지 힘들어요. 다리가 운동 부족으로 안 올라가요. 저도요. 네, 그래서 네. 이 모관 운동은 네. 손발을 올려서 터는 운동은 손은 피곤하지 않은데 다리가 음. 금방 지쳐서 오래 못 하거든요. 네네. 1분 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네, 어떡해요? 다리 운동이 안 된 분들은 음. 침대 밑에서 음. 이렇게 다리를 접어서 네. 침대 위에 발을 다리 올리고 올려놓고 있는 거? 그냥 흔드시면 돼요. 아. 네, 발을 내 심장보다 올려서 네. 흔드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지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어허. 좀 지지대처럼 이용을 해서 네네. 바닥에 누우셔서 다리를 침대 쪽에다 이렇게 걸쳐 놓으시고 이렇게 흔들란 다리를 말씀이시죠? 올리고 흔들어라. 네. 그런데 다리를 올려서 하시는 것 운동도 되기 때문에 네. 계속 하시면 시간이 늘 거예요. 버티는 시간이. 네네. 네. 그리고 잠잘 때 약간 입을 벌리고 잔다거나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안 좋다고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오늘의 주 내용인데요. 네. 주무실 때 입을 벌리고 자는 거랑 네. 그걸 이제 구호흡이라 그러고 네. 그다음에 코로 호흡하는 걸 비호흡이라 그러는데 이 네. 두 개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의 인체는 자는 동안에 입은 사실 입의 역할은 음식을 먹고 네. 말을 하고 그런 데 써야지 네. 호흡하도록 돼 있질 않아요. 어. 이 이멀전시에만 호흡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오. 근데 들여 마시는 거를 입으로 들여 마시는 거는 음. 그 특별한 경우 노래를 하시거나 아. 성악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 빼고는 네. 자는 동안에 자는 시간이 우리 24시간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되니까 그죠. 코로 숨을 쉬게 되면 이게 코로 들어온 공기는 코 안에 있는 비강에 의해서 뭐 나쁜 이물질도 제거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바깥에 있는 공기를 내 체온처럼 이렇게 데우는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 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는 폐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이 산소가 눈을 거치고 이 머리에 있는 산소까지 이렇게 훑어내린 다음에 폐로 들어가거든요. 이 다시- 위에서 한번 이렇게 회전을 하고 네네네. 내려가는 거예요. 산소가 들어오니까 일단 오, 들여 마시게 네. 되니까 들어왔다가 폐로 가게 되는데 네. 입으로 숨을 들여 마시면 네. 그 산소가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기도를 통해서 갔다가 폐로 밑으로 가거든요. 내려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물질이 그대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입을 벌리니까 특히 자라는 아이들일 아, 경우에 네. 부정교합이 오거나 네. 턱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네. 아이들 그 어. 저기 막 덧니 생기고 하는 네. 것들은 다 혹시 입을 벌리고 자지 않을까? 어. 그리고 입을 벌리는 성인들의 원인 중에 하나는 네. 코 문제. 코가 막혀서. 예, 비염. 비염이나 이런 거에 충농증이나 있는 분들이니까 이건 코를 고쳐야 되는 거고요. 네. 왜냐면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을 벌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인이 네. 인후 후두 부위에 지방이 쌓여 있는 거예요. 살찐 거죠. 아, 그래요? 그러신 분 한 분 아는데. 네, 오. 살찐 거죠. 이분들은 그래서 당연히 코를 골게 되고요. 네. 코를 고는 분들은 입을 벌리기 때문에 코를 골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자는 동안에 잠의 효율이 엄청 떨어져요. 다시 말하면 내 몸에 그 눈하고 머리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네. 일단 나이 들어서 눈 질환이 빨리 찾아와요. 녹내장,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찾아와요. 근데 여기 살 빼려면 이걸 어떻게 살을 빼요? 그러니까 그 살은 아까 건강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진다 그랬죠? 네. 밤에? 밤에? 네. 밤에. 자는 동안에 뱃속에 음식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인후에 식도에 살이 인후에 네, 살이 살은 쪄요? 밤에 찌는 거 우리 낮에 안 쪄요. 오. 네, 낮에는 네.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찌질 않아요. 어. 생각도 하고 이러니까. 어. 그런데 엄민아 씨는 인후는 날씬하네요. 우리 원장님도. 그 안에는 모르는 네. 거예요. 아, 안에는 안에죠. 맞아요. 어떻게 후두에, 찌는 예, 거예요? 안에는 어떻게 좀 모르는 거예요. 봐주시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알아요? 나 어떻게 잘 알아요, 모르시겠네요. 네, 다들. 그 인후에 있는 살 보려면 저 MRI를 찍거나 음.
예,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시들 찾고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사진을 찍으면 아. 의사 선생님이 인후 비만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나요? 그런 것까지 알기 전에 다른 증상을 뭔지 알겠죠. 아 그래요? 그 비만을 알기 위해서 MRI 찍기엔 너무 비싸고요. 그렇죠. 네, 네. 네. 행알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입을 벌리고 잔다네요. 그래서 항상 목이 아파요. 아, 이게 또 목이 어. 아프실 수가 그쵸, 있군요. 드라이해지니까. 목 아픈 거를 떠나서요. 그건 네. 너무 기본적인 부작용이고요. 네. 더 많은 피해가 오기 때문에 어. 입 벌리고 자는 거는 빨리 개선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자는 자세에서 똑바로 자게 되면 네. 입을 벌릴 확률이 높아요. 어. 우리가 자는 동안에 근육이 약간 긴장 상태를 유지할까요? 아니면 완전 늘어질까? 늘어지겠죠? 근육 상태가. 네. 예. 그리고 이게 늘어지게 되면 네. 우리가 꿈을 누구나 다 대여섯 번 사이클을 하거든요. 꿈을 꿀 때는 rapid eye movement이고요. 렘 수면. 네. 그리고 깊이 자는 사이클이 있고 다시 깨서 이제 꿈을 꾸는 이 사이클을 대여섯 번 누구나 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꿈을 안 꾸는 사람이 없어요. 네. 네. 단지 피곤해서 다음날 기억을 기억을 못할 못할 뿐이에요. 아. 그런데 이 꿈을 꾸는 동안에 네. 이게 만약에 내가 깊은 잠을 자야 되는데 코를 골게 되면은 네.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낮은 잠을 계속 자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저녁을 먹고 완전 소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4시간 반 정도 걸려요. 누구나 네. 다. 네. 만약에 위가 찬 분들은 5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네. 네. 그런데 내가 저녁을 만약에 일 끝나고 와서 네. 집에 와서 뭐 이렇게 하다가 8시 이후에 먹고 야식 드시고. 네. 네. 그다음에 소파에 누워 TV 보다가 졸려서 네, 한 잠들고. 두세 시간 뒤에 잔다 이러면 네. 뱃속에 음식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위는 쉬질 못하고 계속 네. 일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간이 해독하는 시간이 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모든 네. 피가 간에 들려서. 어. 그런데 간이 해독을 하려고 그랬더니 뱃속에 음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 소화부터 먼저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독가스가 만들어지니까. 예. 그래서 소화하는 시간만큼 예. 간은 해독을 못 하고 네. 결국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밤에 먹는 게 안 좋다. 네, 그래서 그때 잉여 물질들이 남으면서 해독이 안 되니까 아. 살은 찌게 되고 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니까 건강의 역사는 항상 밤이에요. 그래서 저녁 먹고 4시간 반 뒤에 자는 네. 작업을 하셔야 되고 네. 그 플랜을 짜셔야 돼요.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새벽 1시 이후에 잔다 그러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니까 예. 콩팥은 호르몬뿐만 아니라 노화, 뭐 골수 이런 걸 관리하니까 네. 그래서 머리카락 뿌리도 콩팥이 관리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1시 넘어 자면 콩팥 있는 부위, 허리 부위가 뒤쪽. 빨리 피곤해지고 허리 통증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1시 전에 자되 예. 저녁 먹고 4시간 반을 유지하려면 저녁을 7시 전에는 드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저녁은 그래서 제일 좋은 식사 습관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네. 12시간 단식. 안 드시는 거군요. 네. 아하. 이게 제일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네.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자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라고 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네, 수건으로 그래서 묶을 수도 없고. 마스크를 일단은 옆으로 자는 잠을 추천을 하고요. 네. 이게 옆으로요? 척추 건강에도 너무 좋으니까 네. 똑바로 자면 입을 벌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이렇게 자는 동안에 꿈을 꿀 때 네. 내가 그 꿈대로 활동할까봐 네. 약간의 근육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돼 있어요. 네. 안 그러면 완전 풀어지잖아요. 어. 그럼 네. 꿈꾸는 대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우리 몸은 약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네. 똑바로 누우면 이게 입을 벌린다는 얘기는 긴장 상태를 풀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이 벌어지니까 옆으로 잠을 자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일단 뭐 코에 이상이 있으면 그걸 빨리 네, 해결을 코 해야 문제를 되고. 해결하고요. 그 마켓에 그 파머스에 가면은 네. 마우스 테이프라고 네. 굉장히 다양하게 아, 나왔어요. 맞아. 그 붙이고 주무시는 마우스 분들 테이프 요즘 계시더라고요. 나왔어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입 벌리고 자니까 음. 나중에 수면 무호흡증 생기거나 이런 분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일단은 마우스 테이프 붙이고 코로 숨을 쉴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내가 자는 자세를 모르니까 네. 가족분들한테 도움을 얻어서 네. 나의 수면 자세를 봐달라고 찍어달라. 아, 해주셔야 네. 돼요. 네. 입 벌리고 자는 자세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는. 네, 이거는 별의별 여자분들은 자궁 문제까지 생겨요. 아, 그래요? 네. 오.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갖고 오. 결국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오. 정화되지 않는 이물질들이 들어가면서 네. 결국은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네.
결국 갈고 가서 결국은 자궁 문제까지 생겨요. 아, 코를 통해서만 이제 호흡을 하고 네네. 네, 입은 식사를 하시거나 그런 거지 네. 입으로 이렇게 좀 공기가 들어가서는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한 분이 질문 주셨는데 카톡으로. 그런데 옆으로 자니까 얼굴이 찌그러지는데 어떡하죠? 그것도 있다면서요, 진짜. 맞아요. 옆으로 잘 때 찌그러지는 분들은 베개 선택을 잘못된 거예요. 소프트한 걸 해야 돼요. 예, 부드러운 거. 그리고 나한테 맞는 베개도 나 네. 혼자 모르니까요. 누가 봐주셔야 돼요. 옆으로 잘 때 베개 높이는 어깨 높이부터 목까지 받쳐줘야 되고 좀 높겠죠. 똑바로 자는 것보다는. 네. 그 다음에 머리는 중간 높이기 때문에 네. 요 중간 그 템퍼페릭 베개 네네. 같은 게 네.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내 높이를 해서 옆으로 누웠을 때 네. 어느 다른 분이 제3자가 머리 꼭대기부터 일직선. 꼬리뼈까지 일직선이 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음. 베개 살 때는 네. 뭐 온라인으로 사거나 이러지 말고 내가 직접 누운 상태에서 누가 봐주는 상태에서 사셔야지. 안 그러면 베개 높이가 다르면 당연히 얼굴도 틀어질 수 있고 그렇죠. 잘못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요. 요즘에 뭐 또 베개. 기능성 베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어깨부터 해서 이 라인 딱 맞추게끔 이제 네. 나오니까 행알님께서 원장님 입 막는 테이프 뭐라고요?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마우스 테이프라고요. 입 테이프. 마우스 테이프. 아, 그 마우스 그러니까 테이프? CVS나 네. 이런 드럭스토어 가면 네, 아마존에도 있고요. 네. 아마존에 네, 있고요. CVS나 뭐 어. 월그린이나 다 있어요. 마우스 테이프래요. 네. 마우스 네. 테이프. 어. 그리고 아까 그 소피아님이 아까 카톡으로 아까 질문 주셨는데 아까 손발 털는 거 자기 전에 꼭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얼마 정도 몇 분간 털어야 하나요? 라고 다리가 여쭤봤거든요. 힘들어질 때까지인데 보통 1분은 못 넘기세요. 아 그래요. 1분을 못 하세요. 그래서 목표는 1분이에요. 네. 목표는 어. 1분. 혜리님도 그러세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저로서는 발의 피곤이 더해서 필히 필요한 운동인데 쉽지가 않네요. 유유라고 하시는데 네. 어떤 노력을 자꾸 해보시면서 그걸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하시니까 네. 그렇게 특히 하시면 저녁 때 발이 붓거나 네. 또는 아침에 일어나는데 발이 붓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으시죠. 이분들은 조격하고 아. 그 손발 터는 거를 동시에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 조격을 한 다음에 해야 더 효과가 더 있고요.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잘 붓는 분들 오래 서 있지도 않는데 그냥 앉아 있기만 했고 네.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붓기가 있다. 어. 네. 손발이 붓거나 네. 발이 붓는다. 네. 얼굴이 붓거나 이런 네. 분들은 위에서 음식이 30분 이상 정체되는 소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아, 네. 음식이 들어가면 누구나 다 음식 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네. 위 사이즈가. 네. 그래서 위산이 염산이라 위산을 분비해서 30분 안에 원래 사이즈로 돌아와야 돼요. 네네. 근데 이게 30분 늘어나는 이상 걸리면 거구나. 위산이 계속 불급을 끓이죠. 네. 끓이면서 가스가 생기고 쓸데없는 물이 거기서 생겨서 이걸 네. 습이라 그러거든요. 이 습기가 그래서 붙는 거예요. 습기가 결국은 아래부터 스펀지가 물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쌓이는데 아래부터 쌓이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많이 먹어가지고 살쪘다 그러면 아니야 부은 거야 하는데 결국 부은 것도 살이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많이 먹어서 찌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 네. 제일 조심해야 될 음식은 식사는 저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침 먹고 우리가 행동을 하고 네. 점심 먹고 네. 활동하고 저녁 먹고는 거의 휴식이라 음. 그래서 저녁 먹은 상태에서 이게 오랫동안 음식이 뱃속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게 네. 우리 지금 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운동 시간은 요즘 현대인들은 저녁 때 하는 게 좋아요. 아, 네. 저녁. 지금부터 그러면 안 먹어야겠네요. 라고 일찍 주무시는 분들. 그렇죠. 지금부터도 뭐 먹어야죠. 조절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여하튼 붓거나 이러는 것도 사실은 위장 쪽의 문제를 좀 다스리셔야 네.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니까 그렇죠. 그냥 두시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또 이렇게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밸런스 앤 하모니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네, 베버리 힐스에 위치해 있고요. 어, 병원 네. 소개 잠깐 해주실까요? 아, 네. 네. 베벌리 힐스에서 이 서양인들한테 우리 동양의학을 알리고자 거기 들어가서 이제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뭐 한인타운 계신 분들은 좀 멀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뭐 토렌스나 네. 저쪽 뭐 밸리 거기 쪽에서 비하면 오신 분도 뭐. 많고 네. 뭐 얼바인에도 오시고 하시긴 하는데 네. 일단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네. 뭐 전화 카톡이나 전화 주시면 네. 먼저 방문하기 전에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전화로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네. 213 500에 7447 213 500에 7447번입니다. 네. 네. 초콜릿- 무조건 먼저 네. 자연 치료 위주라 어. 먼저 음식 바꾸는 거를 첫 번째로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내가 먹는 생활 습관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니까. 네, 네. 그래서
환자 이상이 있는 분들도 항상 내가 좋은 의사를 찾을 때는 네.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아주는 의사를 만나는 게 그게 인연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죠. 그런 그렇죠. 문제가 생겼는지. 맞아요. 그래야지 원인을 그렇죠. 바꿔야지만 치료가 되죠. 맞습니다. 네. 초콜릿 S님 반갑습니다. 질문을 주셨는데 요런 문제도 되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자연 치유 뭐 한방 쪽에 되시는지 예. 모르겠어요. 저는 발톱 무좀이 있는데요. 치료 방법을 좀 알고 싶어요. 이것도 발톱 가능하세요? 무좀. 자연 무좀 중에 많으시죠. 발톱 무좀이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치료에. 그래요. 그렇죠. 네, 발톱 무좀 그 펑거스 균은 네. 굉장히 독한 놈들이라 네. 한번 피부 밑에서 살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굉장히 강력한 무좀약들이 있어요. 네. 있죠, 있죠. 그 예를 들면 물집 생기는 무좀약 라미실이라고 네, 라미실. 그런 게 이제 연고제로 나와 있는데 연고제를 바르잖아요. 네. 그러면 피부 겉쪽에 있었던 걔네들은 제일 위에 있는 애들은 죽을 수 있어요. 네네. 연고제에서. 네. 속에 있는 그런데 게 안 죽는구나. 밑에 층에 있던 놈들은 그게 약이 스며드는 속도가 있잖아요. 네. 그 도망가요. 밑으로 숨어요. 약이 피부층이 들어오면 5개 층인데 5개 네. 층 밑으로 숨어요. 그래서 잠재돼 있다가 그 약 기운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다시 올라와요? 튀어나오는데 네. 그냥 올라오지 않아요. 네. 걔네들이 잠재돼 있는 동안 그냥 네. 있지 않아요. 새끼를 개체수를 늘려요? 번식 네. 긁었구나. 뭘 하는구나, 걔네. 걔네가 좋아하는 거는 네. 열하고 습이에요. 어머나. 이제 열이 있어야 되고 속에 있으니까. 습기가 있어야 돼요. 어. 그래서 우리 한국 군대에서 네. 군인들은 맞아요. 그때 많이 군화 생긴다더라고. 신고 막 이러니까 더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발톱 무좀은 네. 발톱 밑에 피부에 있기 때문에 아. 약이 스며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장기 치료를 해야 되고요. 네. 양방에서는 이거 굉장히 센 화학약을 집어넣어서 없애기는 하는데 네. 그것도 장기로 복용해야 되는데 네. 그 센 약이 위를 통과해서 구강으로 먹잖아요. 네. 위를 통과해서 발까지 가려 그러면 네. 위 습관이 문제, 위를 그렇겠군요. 많이 손상시켜요. 그럼 네. 어떡해요? 어떻게 위가를 해요? 하면서 그걸 드시든지 네. 아니면 요즘 나온 새로운 방법은 발톱 밑에 있는 그 균을 없애기 위해서 그 연고제나 또는 물류된 게 좀 더 흡수 빠르니까 네. 물류된 무좀약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마존에 있고 있는데 네. 네, 이름이 그냥 뭐예요? 바르면 네. 들어가기 힘드니까 네. 발톱을 녹여갖고 그래요? 발톱 녹이는 어. 또 그 크림제가 있어요. 네. 크림제를 바르면 발톱이 슬슬슬 없어져요. 네, 그러면 그 위에 약을 발라야지 네. 그놈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펑거스 균을. 야, 네. 요 방법이 화분을 제일 이렇게 빠르긴 해요. 발톱을 근데 이 방법을 쓰면 얼마나 걸리냐면 6개월이에요. 6개월 걸려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거 네.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면 네. 그거는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네. 그 식초 있잖아요. 식초. 그래서 내 발가락이 당길 정도 높이가 보통 식초 한 병에 275ml거든요. 네. 식초 한 병을 다 붓고 네. 그 다음에 정노한 네. 위장 소화 뭐 배탈 날 때 먹는 정노한 네네네네. 말캣감 팔잖아요. 네. 그 정노한 한 병을 다 식초물에 놔둬서 숟가락으로 다 으깬 다음에 웃겨요. 그 물에다가 1시간을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식초가 이 약기운을 끌고요. 네. 엄청 깊숙이 들어가요. 걔는 다 정로환 1시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로환하고 정노환하고 식초가 식초. 이거를 죽이는데 큰 역할을 해줘요. 네. 그러면 정로환하고 식초를 쬐끔 이렇게 으깨가지고 네. 작은 약으로 해서 이렇게 도포를 해놓으면 어때요? 그래도 되긴 하는데 네. 물에 담가 있는 게 제일 많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식초 양이 역겨운 많으니까. 냄새가 좀 나긴 나는데 네. 잘 때 그걸 씻지 말고 1시간 담갔잖아요. 씻지 말고 양말 신어서 양말을 신고. 네. 좀 하고 냄새가 한 며칠 갈 거예요. 아이고야. 이런 또 자연 치유 뭐 집에서 할 수 네. 있는 방법도 어쨌든. 알려주셨지만 네. 그렇죠. 의사 선생님 만나셔서 또 직접 치료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상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13-500-7447번, 213-500-7447번. 자연 치료를 이제 하시는 우리 또 한의사 선생님이신데요. 밸런스 앤 하모니의 헬시봉 제이슨 오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